만화 강사 설민석 씨의 역사 강의가 지금 세간의 논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3.1운동 때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장소죠. 태화관을 지금으로 치면 룸살롱 같은 곳이었다. 거기에 모여서 33인이 낮술을 먹기 시작한 거다. 거기에 모인 이유도 마담인 주옥경과 손병희가 내연 관계였기 때문이다. DC를 해준다고 하고 안주를 하나 더 준다고 오라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강의를 한 겁니다. 민족 대표 33인의 대다수가 3.1운동 이후에 변절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는데요. 후손들이 지금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손병희 선생의 외손자죠. 33인 유족회 정유원 회장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정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 논란이 지금도 진행 중인데 여러 가지 생각이 유족들 드시겠어요? 이거 너무 한탄스럽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을 갖다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상황. 젊은 학생들을 상대로 역사 강의라는 사람이면 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좀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아무리 학생들한테 흥미 위주로 가르친다고 해도 예.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젊은 학생들한테 가르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하나 그럼 좀 짚어보죠. 예. 먼저 33인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인 태화관을 우리나라 최초의 룸사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이제 33인을 갖다 좀 폄하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흥미주로 한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도 예.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태화관이라는 곳이 이제 원래 명월관이라는 요리집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명월관 유명하죠. 예, 그 명월관 지점이 태화관이에요. 당시에는 태화관이 되기 전에는 이완용이 매국노 이완용이 별장이었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거기가 나중에 불이 나가지고 요리사인 안순환이한테 이제 그걸 팔아가지고서 그게 이제 태화관이라는 이름으로 요리집이 된 거죠. 그 요리집이면은 명월관의 지점이고 요리집이라면은 말하자면 기생도 나오고 이런 집이었던 거 맞네요. 그건 맞는데 예. 당시에 시대 배경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데서 리셉션도 하고. 아하. 유명한 사람들 원래 매국노 이완용도 이토 히로부미와 같이 거기에서 자주 만나 모임을 갖고 그랬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요리집입니다. 근데 굳이 왜 거기 모이셨을까? 이 부분인데. 이제 그게 모이게 된 동기가 원래는 3월 1일 날 2시에 이제 탁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시고 예. 주민들하고 같이 만세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예. 그 전날 2월 28일 날 저녁에 손병희 할아버지 이제 자택에서 24분이 모임을 갔습니다. 다시. 예. 급하게. 그러니까 탁골공원에서 이 33 민족대표가 가서 모이면은 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시민들도 많이 모인 상태에서 거기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하면은 너무나도 흥분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고 있는 일경이라든지 당시 허은병이라든지 수만 명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와서 어떤 일이 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자비한 진압도 있을 것 같고. 예. 더군다나 3.1운동 정신이 비폭력이고 평화적인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하자.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당시에 박희도 선생님하고 이갑성 선생님이 학생들 대표들하고 연락을 계속 하는 상태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대화관을 지금 하게 된 동기고. 그러니까 자극하지 않기 위한 어떤 폭력적인 상황으로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었고 또 태화관이라는 곳 자체가 뭔가 유흥을 즐기기 위한 장소라기보다는 조용히 좀 비밀스럽게 모이기 위한 장소였다 이 말씀이세요. 비밀스럽게 모이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태화관은 요리집이니까 누구나 들어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종교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수십 명이 한 군데 모이게 되면은 의심들하고 계속 헌병들이나 밀정들이 뒤따라다녔거든요. 눈에 띄는군요. 예. 근데 태화관 같은 데 요리집이기 때문에 모여서 식사들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태화관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사들이 모여서 이제 모임도 갖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곳이니까 거기는 의심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 예. 옆방에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열혈 청년들이 진행 상황을 체킹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탁골공원하고 연락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탑골공원에서는 학생들, 그러니까 만세운동을 벌이고 있는 학생들, 일반 시민들이 있었고 민족대표 33인은 태화관에 있었고 그 중간에 연락책으로 학생들이 옆방에서 그렇죠. 열혈 청년들이 다 한 6명 정도가 상황을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설민석 씨는 이게 낮술판에서 벌어진 뭔가 즉흥적으로 벌어진 뭔가가 아닌가라고 설명하는 것을 유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단 말씀이시군요. 당연하죠. 그리고 3.1운동이 어떻게 즉흥적으로 일어난 운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태화관이란 장소에 대한 얘기하셨고 또 하나 그 강의 중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태화관의 주인 주옥경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손병희 선생과 내연 관계였다. 그래서 할인해준다고 하니까 태화관에 간 거다. 이 부분도 혹시 사실관계 좀 파악해 보셨어요? 파악이 아니고 주옥경 할머니는 예. 제가 어렸을 때도 의동에 계시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살아 계셨고 1982년도에 들어가셨어요. 아 그래요? 많이 만나 보신 분이에요? 아 당연히 어려서 제가 할머니 밑에서 다 크고 세대드리고 다 그랬죠. 지금 주옥경 할머니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이제 주옥경 할머니는 예. 1913년도에 이미 그 손병희 선생님 그 세 번째 부인으로 들어오십니다. 1913년 그러면은 19년도에가 3월 1일이니까 19년 그 전부터?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미 다 있었고 제가 그 가족 사진을 찍은 것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 3.1 만세운동 벌어질 때 태화관의 주인이 놀러와라 했다는 건 사실관계 자체가 틀리단 말씀이네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이거 말만 나와 막 속이 이렇게 떨리는데 그 할머니는 더군다나 또 그 나중에 천도교 여성의 초대 회장이셨어요. 예. 독립운동을 가장 앞장서서 하셨던 분이에요. 예. 나이 23살에 그 손병희 선생님한테 감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옥살이 할 때도 앞에 가서 뒷바라지 다 하시고 하셨던 분이 이렇게 무슨 뭐 마담이라는 말 자체는 나쁜 말은 아니죠. 예. 하지만은 우리가 흔히 술집 마담이다 하면은 뭔가 좀 훌륭하신 분들을 갖다가 그렇게 폄하 발언한다는 것은 그 옛날에 그 조선 총도 마지막 총독으로 있던 아베 노부유키라는 놈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가면서 우리 일본은 비록 전쟁에 져서 총이나 대포는 놓고 가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너희들한테 조선의 식민사관을 심어놓고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향후 100년 동안 서로 헐뜯고 이간질하고 이렇게 살 것이다. 누구 같은 살건 살 것이다. 이러고 무서운 말을 남기고 갔거든요. 예. 식민사관의 뿌리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까지 드세요. 아니 그러면 주옥경 선생이 태화관 요리집을 운영하셨던 건 맞습니까? 아니죠. 그것 자체도 틀려요? 예. 그 옛날에 기생을 조선시대 때 보면 이제 그 세 가지 분류로 합니다. 1패, 2패, 3패 이렇게 하는데 1패 기생이라는 분은 평양 기생학교를 정식적으로 수료를 하시고 예. 시나 뭐 이런 서화에 능해 가지고서 고관 대작들이라든지 좀 배우신 분들하고요. 서로 이렇게 운문도 띄우고 문자도 띄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학식이 많으신 분들 갖다 1패 기생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기생이라는 의미가 지금의 이제 술집 접대부와는 좀 다른 의미였죠. 예전에 완전히 기생이. 틀리죠.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할머니는 1패 그 기생 갖다 평양학교 수료하셨고 그런 부분은 계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기생이라는 말을 갖다가 지금의 무슨 술집 접대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태화관을 운영한 것도 아니고 사실관계 자체가 지금 틀렸단 말씀. 예. 또 하나는 태화관에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에 더 저항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본 경무 총관부에게 연락을 해서 투옥이 됐다. 이것도 문제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걸 자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건 자수가 아니고요. 그 태화관에서 이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시고 정식으로 대한민국 독립선언을 갖다가 일본 총관부에다가 연락을 한 거예요. 통보를 한 겁니다. 통보를. 그렇게 또 나와요. 사료에 보면은. 아, 통보를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우리 이런 걸 했다. 그렇죠. 자주민을 선언하노라. 통보를 하고 와서 너희들 관용차가 와서 우리들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33인이 조용히 그거 읽고 나면은 일본이 모르는 거고 세상이 모르는 거니까 말하자면 세상에 공식화를 시켰다 이런 말씀? 예, 또 관용차를 타고 가시면서도 그 독립선언서를 막 차 밖으로 뿌리시고 그렇게 가시고 도얀독립 만세 부르셨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세요. 그 33인 중에 상당수가 나중에 변절했다. 이건 어떻습니까? 말이라는 것은 대부분이라는 것은 3분지 이상으로 보통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변절하신 분이 있습니다. 1940년대 그때는 있죠. 패말에 어쨌든 해서 변절하신 분은 박희도 선생님하고 최린 선생님하고 정춘 선생님 세 분이에요. 근데 세 분을 갖다 변절한 건 뭐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걸 갖다 민족대표 33년들 대부분 변절했다. 심하게 또 표현하는데도 뭐 한용운 선생 하나만 않고 다 변절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역사라는 거는 해석을 좀 다양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당연합니다. 이 경우는 그 도를 넘어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논란이 있자 이제 설민석 씨가 해명을 했습니다. 그날의 사건, 그러니까 3.1운동, 3.1 만세운동이 있었던 그날 사건 자체에 대한 견해일 뿐이지 이게 민족 대표 33인이 했던 모든 업적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다. 상처받으신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을 전한다. 이런 일종의 성명서를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기 전에요. 예. 저희가 이거 모두 한국사라는 책을 나온 걸 보고 발견을 하고 예. 회사에다 전화를 했죠. 음흠. 그랬더니 그 A4 용지를 2장 정도로 팩스를 보내왔어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담긴. 예. 재미있게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뭐 검증하지 못하고 뭐 표현이 좀 지나쳤다 이렇게 하는데 예. 자 보세요. 표현이 지나친 거하고 예. 역사를 왜곡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아하. 그리고 이것은 더군다나 명예훼손이에요. 사자 명예훼손입니다. 예. 어떤 뭐 행패를 부렸다는 등 술을 자시고 일본 경시청에 전화해서 나 병이야. 와서 다시 술 취했는데 와서 데리고 가. 뭐 이랬다는 등. 아, 그런 내용까지 있었어요? 예. 그러면 동영상에 보면 그런 게 다 나옵니다. 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출판물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예. 좌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그럼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이 정도로 넘어가지 않고 어떤 법적인 조치까지 생각하세요? 아, 그럼요. 저 민형사상의 책임은 분명히 물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손병희 할아버님이 이번에 이 해프닝을 하늘에서 보신다면은 뭐라고 하실까 모르겠어요. 허허, 그놈 참 황당한 놈이구나 하시겠죠. 예, 뭐 이제 껄껄 웃으면서 지금 마무리를 합니다만 유족들 속은 좀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이번 요사이였을 것 같습니다. 못 자고 있습니다. 아예 잠을 못 주무세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3.1 운동 민족 대표 33인에 대한 논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오늘 전후 사정 좀 살펴봤습니다. 유족 중에 한 분 정유원 씨 만났습니다. 지점이 태화관이에요. 당시에는 태화관이 되기 전에는 이완용이 매국노 이완용이 별장이었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거기가 나중에 불이 나가지고 그 요리사인 그 안순환이한테 이제 그걸 팔아가지고서 그게 이제 태화관이라는 이름으로 요리집이 된 거죠. 그 요리집이면은 명월관의 지점이고 요리집이라면은 말하자면 기생도 나오고 이런 집이었던 거 맞네요. 그건 맞는데 당시에 시대 배경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데서 리셉션도 하고 유명한 사람들 원래 매국노 이완용도 이토 히로부미와 같이 거기에서 자주 만나 모임을 갖고 그랬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요리집입니다. 근데 굳이 왜 거기 모이셨을까 이 부분인데. 이제 그게 모이게 된 동기가 원래는 3월 1일 날 2시에 이제 탁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시고 주민들하고 같이 만세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자극하지 않기 위한 어떤 폭력적인 상황으로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었고 또 태화관이라는 곳 자체가 뭔가 유흥을 즐기기 위한 장소라기보다는 조용히 좀 비밀스럽게 모이기 위한 장소였다 이 말씀이세요. 비밀스럽게 모이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태화가면 요리집이니까 누구나 들어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종교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수십 명이 한 군데 모이게 되면은 의심들하고 계속 검정들이나 밀정들이 뒤따라다녔거든요. 눈에 띄는군요. 예. 근데 태화관 같은 데 요리집이기 때문에 모여서 식사들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태화관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사들이 모여서 이제 모임도 갖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곳이니까 거기는 의심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 그 옆방에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 열혈 청년들이 진행 상황을 체킹. 스타 강사 설민석 씨의 역사 강의가 지금 세간의 논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3.1운동 때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장소죠. 태화관을 지금으로 치면 룸살롱 같은 곳이었다. 거기에 모여서 33인이 낮술을 먹기 시작한 거다. 거기에 모인 이유도 마담인 주옥경과 손병희가 내연 관계였기 때문이다. DC를 해준다고 하고 안주를 하나 더 준다고 오라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강의를 한 겁니다. 민족 대표 33인의 대다수가 3.1운동 이후에 변절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는데요. 후손들이 지금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손병희 선생의 외손자죠. 33인 유족회 정유원 회장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정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논란이 지금도 진행 중인데 여러 가지 생각이 유족들 드시겠어요? 그 전날 2월 28일 날 저녁에
그 손병희 할아버지 이제 자택에서 24분이 모임을 갖습니다. 다시 예. 급하게. 그러니까 탁구공원에서 이 30산 민족대표가 가서 모이면은 음흠. 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시민들도 많이 모인 상태에서 거기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하면은 너무나도 흥분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고 있는 뭐 일경이라든지 당시 헌병이라든지 수만 명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와서 어떤 일이 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무자비한 진압도 있을 것 같고. 예. 더군다나 3.1운동 정신이 비폭력이고 평화적인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대화관에서 하자. 그러고서 학생들한테는 당시에 그 박희도 선생님하고 이갑성 선생님이 학생들 그 대표들하고 연락을 계속 하는 상태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대화관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이거 뭐 너무 한탄스럽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을 갖다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상황. 젊은 학생들을 상대로 역사 강의라는 사람이면 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좀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아무리 학생들한테 흥미위주로 가르친다고 해도 예.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젊은 학생들한테 가르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하나 그럼 좀 짚어보죠. 먼저 33인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인 태화관을 우리나라 최초의 룸사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이제 33인을 갖다 좀 폄하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흥미주로 한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도 예.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태화관이라는 곳이 이제 그 원래 명월관이라는 요리집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명월관 유명하죠. 예, 그 명월관